안녕하세요. 수정도서관 단해의 시네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라는 시입니다. 5월의 꽃은 무엇일까요? 저는 5월의 꽃 여행으로 수국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자락 남원 마을에 위치한 예전에 목장이었던 12,000평의 수국이 만발한 휴에리 자연공원. 휴에리는 쉼과 사랑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곳곳이 포토존. 꽃이 피니까 내 생각이 나 라는 글귀들이 반겨주었고, 인생 수국, 인생 사진을 만났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수국은 작은 꽃들이 모여 큰 뭉치를 이루는데, 보라색이 파란색으로 다시 핑크색으로 바뀌는 수국은 채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입니다. 독립 영화 중에서 3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 별거 아닌 것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주연은 강말금과 윤여정. 찬실이는 영화 프로듀서로 감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영화가 망하게 되죠. 직장도 돈도 남자도 그야말로 백수가 되는데, 후배 배우의 가사 도움 일을 하며 윤여정의 집에 새들어 살게 됩니다. 문해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윤여정은 어려운 글자를 찬실이에게 묻기도 하고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모두가 시예요. 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어. 늙으니까 그거 하나는 좋아. 대신 오늘 해야 할 일을 애써서 해. 하며 함께 콩나물을 다듬기도 하죠. 윤여정은 찬실이에게 숙제가 시 써오기라며 시가 뭐냐고 물어요. 시요? 아무거나 다 시가 되죠. 한 줄도 시가 되고.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윤여정이 시를 써오는데 시가 모두를 울립니다. 사람도 꽃처럼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딱 한 줄 써와요. 윤여정에게는 찬실의 방을 쓰던 영화를 공부하던 딸이 있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는데 죽은 딸도 꽃처럼 다시 피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딸이 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한 줄 적어 온 거예요. 이것도 시가 되느냐며 찬실이에게 묻죠. 찬실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게 바로 시라고. 이런 게 시가 아니면 뭐가 시일까요? 아무런 기교도 멋진 말로 치장하지도 않은 그대로의 스토리가 글이 되고 시가 됩니다. 감독은 말합니다. 할머니들에게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안 까먹고는 못 사는 세월이 있는 것 같다고. 영화 좋아하는 찬실이에게 묻습니다. 영화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영화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특히 이 영화는 성남문화재단이 후원하고 곳곳에 문화재단 미디어 센터도 나오고 영화 속 배경이 임해동, 야탑동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소개하는 시는 나태주의 풀꽃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좋은 시란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는 시라고 하네요. 풀꽃 3 소개할게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두 번째 영화는 1세대 조경과 정영선의 이야기, 땅에 쓰는 시. 정다운 감독의 다큐입니다. 지난 4월에 개봉했죠. 전 요즘 이 영화 주인공 정영선 조경가 덕분에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지혜로운 분이 계시다는 게 힘이 되고 살맛이 납니다. 식물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산천을 사랑하는 국토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정원이라는 정영선 조경가. 용도가 사라진 정수장 기둥에 담쟁이가 올라오고 수생식물이 자라는 공원으로 가꾼 선유도 공원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김수영의 시 풀을 낭독하며 지켜온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 중단된 철길과 주변 녹지가 조화로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경춘선 숲길을 비롯해서 한국의 전통 정연을 그대로 들여놓은 호암미술관 희원, 예술의 전당 아산병원, 지하철로도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제주 오설록, 아모레 퍼시픽 공중정원, 성수동의 핫플레이스 디올 등 50년 조경 역사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미래 세대에게 주는 연서로 영화의 시작도 아이들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화. 영화 전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실제로 정영선 조경사는 신춘문예 시가 당선된 시인이기도 했으며 아버지가 시인 박목월의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정신적 지주가 바로 박목월 시인. 박목월 시인은 시는 종이에만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답니다. 시인의 감성을 그대로 정원에 담은 영화 땅에 쓰는 시. 영화에 소개된 라이덕 시인의 여라는 말 소개합니다. 포항 별서 정원의 조경을 의뢰받고 영감받았던 시, 모티브가 된 라이덕의 시. 여는 썰물에 드러났다가 밀물만 되면 사라지는 바위를 말합니다. 여라는 말, 라이덕. 잊혀진 것들은 모두 여가 되었다. 망각의 물결 속으로 잠겼다가 스르르 다시 드러나는 바위. 사람들은 그것을 섬이라고도 부를 수 없어 여라 불렀다. 울여, 새여, 대천 어멈여, 시린여, 검은여. 이 이름들은 여를 오래 휘돌며 지나간 파도의 울음 같은 게 스며 있다. 영영 물에 잠겨 버렸을지도 모를 기억을 햇볕에 널어 말리는 동안 사람들은 그 얼굴에 이름을 붙여주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사라져 버리는 여도 있다. 썰물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바위를 향해서도 여라 불렀을 것이다. 그러니 여가 드러난 것은 썰물 때가 되어서만은 아니다. 며칠 전부터 물에 잠긴 여 주변을 낮게 맴돌며
끊임없이 날개를 퍼덕이던 새들 때문이다. 그 젖은 날개에도 여라는 소리가 들렸다. 포항 동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언덕에 위치한 정원. 벼랑 끝에 서서 밀려오는 파도를 볼 때 라이더겟이 여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해요. 이를 이미지한 정원은 영화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전시 중인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도 추천드립니다. 전시 제목도 며칠 전 세상을 떠난 신경님의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50년에 걸친 정영선 조경가의 작업을 자연 그대로 보여주는 전시로 60개의 프로젝트, 설계도, 사진, 영상 등 517점을 소개하고 전시는 9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전시를 보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다시 또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시간, 자연의 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해 명상 요가를 통해 힐링하고 왔어요. 전시가 9월까지니까 저는 매달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